감사합니다. 장기 렌터카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CX 비전 모델인데요. 4륜 등급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는데 색상이 좀 독특하죠. 캐니언 브라운입니다. 최신형 2200cc 엔진과 더불어서 아이신 6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고,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던 출력 부족이나 미션 트러블이 거의 없어진 2017년형 모델입니다. 색상만 보셔도 좀 레어 색상이긴 하죠. 코란도 스포츠는 현재 CX5 2륜 모델, 그리고 CX5 4륜 모델, CX7 4륜 모델, 그리고 익스트림 에디션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픽업형 차량으로 경쟁자가 없죠. 독점 판매 차량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현대에서 산타 크루즈라고 해서 픽업형 트럭이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픽업 트럭, 사실은 이게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만 이용될 줄 알았던 차량인데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2002년에 쌍용 자동차에서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 이제 액티언 스포츠,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까지 계속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외관을 좀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SUV 타입의 픽업 트럭이라는 느낌이 많을 정도로 디자인도 그렇고 상품성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형태만 보아도 튼튼한 바디 프레임 위에 강력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화물차라고 불렸던 이 아이의 모습이 아주 세련된 특징을 보여주죠. LED 주간 주행등도 그렇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코란도 스포츠의 특징이 그 스펙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장 옵션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 현대기아차는 조금 다르게 옵션이 상승할수록 외관에서의 큰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외관의 구성을 거의 비슷하게 두고 내부를 좀 바꾸고 있죠. 옵션의 등급을 바꿔가는 형식인데요. 그리고 사이드를 좀 보시면 이게 휠인데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입니다. 아무래도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자세가 나오죠. 엔진을 좀 볼까요? 배기량은 2157cc, 최고 출력은 178마력, 최대 토크는 40.8 정도인데요. 연비를 보시면 복합 연비가 12.4에서 10.7km/L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픽업형 차량치고 나름 연비도 괜찮죠. 기존의 모델은 코란도 스포츠, 더 뉴 코란도 스포츠 이전 모델입니다. 2000cc였고 155마력의 토크도 36.7이었으니까 확실히 장점은 더해진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고속 주행을 해보면서 한 가지 좋았던 것이 디젤 2.2 치고는, 물론 현대기아차도 2.2 엔진 차량을 트렌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선 쌍용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행을 해보면 고회전 영역에서 정숙성을 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엔진의 특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음보다는 사실 엔진 자체의 소음 억제 능력이 좀 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내를 보시죠. 그 화물차라고 접근을 해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싼티가 나지 않고요. 일단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작은 내비게이션의 크기와 위치가 조금 걸려요. 실내를 처음 보면 현대기아차에 익숙한 레이아웃이나 버튼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놀라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다르다라는 인식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심플하면서 쌍용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유전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제가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야간이라서 그렇지만 버튼들의 구성이 어떤지를 보시고 실내 불빛으로 실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좀 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비전 등급의 모델이라 옵션에서는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를 보면 큰 자랑이죠. 사실 리어 글라스가 제가 어떨지를 좀 궁금했었는데 후면부를 돌아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아주 쾌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수준, 그리고 심플함을 잘 염두에 둔 평균 이상의 실내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상으로 데크 활용성인데요. 최적 공간이 좋죠.
이건 사실 뭐 고객님들이 요즘에는 사지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객님이 결정에 따라 풀탑이나 하프탑을 결정하실 수 있고 요즘 정품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종의 뭐 풀탑의 경우에는 부품은 따로 내려오고 쌍용 차량 협력점에서 장착하고 구조 변경 비용과 취득세 비용을 따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알고 가시면 좋겠죠. 400km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캠핑할 때나 아니면 뭐 단순한 짐을 적재하거나 이동시킬 때 굉장히 편리한 픽업 차량의 특징이 다 보이죠. 총 시승기를 좀 종합해 본다고 하면 그 예전에 코란도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일단은 주행 성능이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리고 소음 진동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에서 좀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첫 가속을 해볼 때 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량이 약간 울컥거림이 있어요. 그래도 길만 잘 들이시고 엑셀레이션 잘 하시면 그 최고의 명마를 잘 키우는 느낌을 드실 겁니다. 차고도 나름 높고 지상고도 나름 높은 편이긴 한데 고속 주행 시에 출력 부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상고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롤링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안정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는 굉장히 장점이 많죠. 픽업 트럭이라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다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뒷좌석에 앉아보면 조금 불편한 좌석감이나 레그룸은 괜찮은 좌석감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탑 설치에 대한 귀찮음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잘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리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뭐 자동차세가 1년에 3만 원이 채 안 되죠. 엄청난 매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제가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은 실내에서 제가 좀 과도하게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계기판과 내비의 위치 정도는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산타크루즈도 그렇고 지포 렉스턴 픽업도 그렇고 빨리 좀 등장해서 시장에서 좀 자유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